여러 가지 그 다육 그 식물들이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앞에서부터 보시면 네. 라울, 화이트 그린이, 네. 멀로, 아메치스, 방울복랑금입니다. 그럼 다육이 그냥 겨울나기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좀 어떤 거를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 집에 지금 키우고 계신 다육식물의 건강 상태를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만약에 이상이 보인다면 다육식물 자체를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화분을 갈면서 흙을 바꿔주시든지 하는 방법들을 쓰셔야 합니다. 이게 환경도 괜찮았고 네. 관수, 즉 물 주시는 것도 괜찮게 주셨는데 문제가 불구하고? 있다면 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양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해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분이 부족한 경우는 흙을 갈아주시던지 네. 아니면 꽃이 피는 시기에 꽃대를 꼭 잘라주셔야 해요. 꽃이 아니고 이 자체가 물드는 걸 보시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꽃대 때문에 모양이 망가질 수도 있고 꽃대에 진딧물이 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다육식물이 나이가 들면서 이 아래쪽으로 늙은 잎들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잎들을 꼭 정리를 해주셔야 그 틈새로 벌레가 끼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분갈이가 이 중에서 오늘 갖고 온 여기 그 다육이 중에서 혹시 필요한 그런 그 식물이 있을까요? 지금 네. 이 라울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할 시기가 조금 지나서 흙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상태예요. 요거 분갈이하는 걸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일단 가장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흔하게 구하실 수 있는 배합하는 재료가 네. 보신 것처럼 굵은 모래랑 네. 상토입니다. 그래서 네. 굵은 모래가 7 그리고 상토가 3, 7대 3 정도의 비율로 배합을 해주시면 제일 무난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배합토가 되고요. 네.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네. 규모가 좀 큰 다육식물 농장에 가시면 키우실 수 있는 용토 판매하는 곳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포트에 있는 다육식물을 네. 저 꺼낼 때도 꺼내볼 너무 조심스러워. 조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뿌리 상하면 네, 어떻게? 이 흙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굳어서 이 흙을 털어줄 거고요. 이게 흙이 굳어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주는 거죠. 네, 다육식물은 잔뿌리가 얼마나 잘 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이게 흙이 굳어버리면 잔뿌리가 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뿌리 상태를 보시다가 네. 이 뿌리가 너무 늙었다 혹은 네. 뿌리 중간에 고사된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시면 과감하게 중간을 잘라주셔도 돼요. 뿌리를 이렇게 과감하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뿌리를 잘랐을 경우에 네.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건조한 곳에서 말려주시고 다시 심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뿌리를 잘라주고 네. 일주일 정도 다시 이제 뿌리를 말려주고 네, 네. 분갈이를 해준다.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네. 이제 습이 들어가거나 혹은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한 번은 말려주시면 제일 좋고 만약에 말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바로 지금처럼 바로 심어야 한다면 분갈이를 끝내고 나신 다음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또 물을 주지 마시고 말리시면 좋습니다. 네. 먼저 화분에 빈 화분에 흙을 좀 깔아주시고 얼마나 네. 깔아요, 빈 화분에? 그거는 몇 화분 분에 높이에 몇 따라 정도? 달라요. 네. 식물 남은 뿌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네. 중간 반? 이상 정도 반 깔아주시면 이상?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을 놓고 네. 식물 위에를 잡은 상태로 주변으로 흙을 둘러주시면 됩니다. 꽉 채워요? 네, 네, 네. 흙을 너무 꽉꽉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네. 흙을 충분히 부어주셨으면 이렇게 화분이랑 식물을 잡으시고 네. 총총총총 떨어져. 쳐주시면 네. 골고루. 빈틈으로 흙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네. 마무리로 벌써 예뻐, 아까 벌써 말씀드렸던 굵은 모래를 네. 덮어만 주시면 됩니다. 굵은 모래로 네. 마무리예요? 네, 저희가 굵은 흔히 모래로? 그 여자분들 화장하는 것처럼 화장토라고 부르는데 네. 위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네. 물 주실 때 흙이 패이거나 흙이 식물로 튀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잘 있어서 스며들고. 네, 이 네. 다육이한테 훨씬 제일 좋습니다. 많이 찾아오는 병이 어떤 거예요? 무름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수분 과다 섭취로 인해서 식물이 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처럼 식물도 많이 체해요? 주면 네네. 근데 많이 사람이 먹으면? 네. 근데 사람이 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증상이 심하고 네. 무름병이 왔을 경우에 사실 다육식물은 회생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분갈이가 그럼 이제 뭐 마무리된 건가요? 네, 이렇게 하면 분갈이는 마무리가 됐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다육 라울을 잘 키우시면 저 앞쪽에 빨갛게 물드는 네, 것처럼 됩니다. 다른 거는 걱정하실 게 없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네. 단 하나 분갈이를 하시고 일정 기간
말려주셔야 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뿌리를 좀 잘라내고 네. 일주일 정도 말려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분갈이 한다고 하셨죠? 네, 우리가 지금 흔히 접하는 다육식물들 대부분이 네.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번 사막을 생각해 볼게요. 사막이 네.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해가 많이 네, 네, 오죠. 네. 그런데 밤에는 또 엄청 춥거든요. 그 일교차를 우리가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아.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아. 해보고 아. 아파트를 기본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네. 가장 좋은 공간은 베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확장하지 않은 베란다. 네네.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면 음. 보일러를 넣지 않는 방 하나 정도를 시원해야 되겠다. 다육식물용으로 넣어주시면 좋고요. 혹은 햇볕이 드는 다용도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환기와 통풍입니다.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네. 낮에 해가 좋은 날은 창문을 충분히 열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게 어려울 때는 서큘레이터나 환풍기를 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 만약에 다육식물을 따뜻한 데 두셨다 하면 네. 앞에 보시는 요 식물처럼 이렇게 웃자라게 됩니다. 오. 그래서 요 웃자란 부분은 음. 상황을 보시고 아우, 가운데 아. 줄기를 어머. 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전지 작업 해주신 거예요? 네, 이거를 잘라서 네. 요거를 말려서 다시 심으시면 위에는 다시 살아나고요. 아. 잘린 부분에서도 네. 다시 이제 우리가 자구라고 하는 새끼들이 네. 달립니다.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회생을 시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